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안성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 길이 26.7km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지난해 6월 착공에 현재 17% 진행됐습니다. 2단계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 바르셀로나 우호도시 협력 강화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11월 두 도시가 체결한 우호도시 협력관계 협약의 후속 협약입니다. 서울시와 바르셀로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와 도시재생 등 협약 대상을 17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6년간 반복되어 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오는 11월 1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호선 논란을 공론화의 협치로 풀어내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안들도 대화와 합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충청북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반장, 이장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시군 안전점검 및 홍보 캠페인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지구 개발이익의 10%인 881억 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발이익금 800억 원 상당을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투자해 인근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개발 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개발 이익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도내 고용률 목표를 64.8%로 정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으로 45건을 추가로 발굴해 총 190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2월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오는 11월 말까지를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가을 나들이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학생 배치 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망을 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구직 비자 신청 자격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전문직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업계의 외국인 전문직종 구인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근절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컨테이너 화물 유치 포트 세일을 통해 신규 컨테이너 선사와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해항을 청정항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인데요. 또 환동해 지역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관내 농업인들과 2018 세종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었습니다.
평가회에서는 올해 벼농사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과 미래 쌀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세종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경제운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표준 연비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3년간 연료비 54억 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표준 연비보다 연료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을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연료비를 절감한 업체에는 절감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민선 7기 4년 동안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하고 10,000개 이상의 첨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창업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대전시는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액 900억 원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